반갑습니다. 토리토리토리쌤입니다. 오늘은 관사가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이 관사, 한국어로는 좀 생소하시더라도 영어에서 the 이런 단어들 보신 적은 꼭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관사인데요. 이 관사라는 것은 한자로 갓, 관자를 씁니다. 그러면 갓은 머리에 쓰는 거죠. 모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관사는 무엇의 모자냐면 명사의 모자입니다. 명사에다가 씌우는 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가 있었을 때 그 명사의 앞에다가 살포시 놓아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관사는 혹은 the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문장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빈칸에다가 한번 채워보면서 언제 어떤 관사를 써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 제가 관사를 쓰려고 임의로 만든 문장이라서 내용, 흐름은 좀 맞지 않습니다. 좀 흐름은 어색하더라도 관사에 집중하면서 읽어볼게요. In 1880s, there lived blank young boy라고 합니다. 1880년대에 살았대요. 자, 누가 살았냐면 어린 소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young boy라는 지금 명사 덩어리가 왔기 때문에 관사를 써줄 겁니다. 명사의 모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때는요, 여러분, 어를 쓸까요? 더를 쓸까요? 네, 이 자리에는요, 우리 지금 소년, 이 소년이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 소년이 지금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를 써주셔야 돼요. 이 어라는 것은 하나,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의 소년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대상을 이야기할 때 쓰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혹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 이제 막 말을 시작한 경우에 이렇게 어를 가지고 그 대상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라는 단어를 좀 불특정하다,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 앞에 쓰인다라고 해서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관사는 관사인데 정해져 있지가 않은 관사란 뜻이에요. 이 부자는 아니 불자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 문장. Blank boy had blank dogs. 자,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소년이 같은 소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그 소년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칸에는 어가 들어갈까요? 더가 들어갈까요? 네, 이럴 때는 더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더는 어떨 때 쓰이냐? 우리 앞에 나온 이 어린 소년, 우리 이미 이 소년이 누군지 한번 들었죠?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대상이 아니에요, 이 소년은. 그럴 때 이미 한번 언급되고 듣는 사람이나 혹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어가 아닌 더를 씁니다. 이 더는 꼭 하나일 때만 쓰는 건 아니에요. 어처럼 하나가 아니더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특정한 게 아니고 좀 이미 특정되고 이미 언급된 것들, 그런 것 앞에 쓸 수가 있어요. 이미 특정적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이 명사가 한 번쯤은 나온 반복된 명사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더는요, 정해져 있는 대상을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관사의 반대입니다. 정해져 있는 관사니까 정관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정해진,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일컫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빈칸 보면요,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데요, 강아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앞에다가는 무엇을 쓸까요? 강아지들. 네,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어는 언제나 하나 혹은 한 명, 한 마리일 때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the를 써야 되는가? The dogs. 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강아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거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강아지들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을 때는 the dogs, 그 강아지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 강아지 얘기 지금 처음 보죠. 강아지에 대해서 앞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도 여기서 쓰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 더는 반복된 거기 때문에 해석이 그 강아지 이런 식으로 이미 아는 걸 지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요, 어도 어색하고 더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명사가 있다고 해도 언제나 모자를 씌워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갓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되는 복수형 명사, 여러 개를 나타내는 이런 명사 앞에는 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줄 볼게요. One day, 어느 날, he wanted to buy blank apple. 자, 그는 원했습니다. 사과를 사기를 원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사과 보니까요, 뒤에 S 같은 거 안 붙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 개의 사과를 산 게 아니에요. 사과를 단 하나만 산 게 되겠습니다. apples가 아니니까요. 우리 사과, 여태까지 얘기 나온 적 없었죠. 그러면 불특정한 하나의 대상이니까 라고 일단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를 쓰시면 또 틀려요. 자, 왜 틀리냐면 우리 관사는요, 사실 어랑 더 말고도 어의 변형된 형태인 언도 존재하거든요. 이 언은 언제 쓰이냐면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시작되는 발음이 모음, 아에, 이오, 우 이렇게 시작될 때 쓰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편의상 한국어로 쓰겠습니다. 아에, 이오, 우. 자, 이렇게 아에이오 발음 앞에서는 어가 아니라 언으로 써주셔야 돼요. 우리 apple, 에 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apple 앞에서는 an app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음 발음을 생각하실 때 스펠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스펠링으로만 생각하시면 오류가 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음 발음 앞이라고 했을 때 FBI, 자, FBI는 앞에 어가 올까요? 언이 올까요? 네, F 스펠링으로 보면 모음이 아니에요. 근데 발음으로는 에 소리 나죠. 모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FBI 앞에는 언을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모음, 아이오와 같은 모음, 이거 말고도 어와 비슷한 소리도 있고 모음 좀 다양한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앞에는 언이 와야 됩니다. 조금 더 볼게요. So, 그래서 after blank hour, 자, 우리 hour이라 그러면 시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시간 뒤에 s 안 붙었어요. 시간들 아닙니다. 그냥 딱 1시간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는 뭘 써야 될까요? 1시간. 네, 우리 하나라는 뜻을 가진 어를 데려오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라고만 쓰면 되는가? 아니에요. 왜 틀렸을까요? 여기 뭘 써야 되는 자리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뒤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명사의 발음이 모음으로 나면 어가 아니라 언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뒤에 있는 단어 발음 hour이에요. 그러면 아 소리, 모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비록 스펠링은 H, 자음이지만 쓰실 때는 앞에 관사 on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음 앞에다가 그죠? 발음이 모음일 때 그 앞에 on을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스펠링이 아닙니다. 네, 좀 더 볼게요. He went to most famous market. 그가 갔어요. 어딜 갔냐면 가장 유명한 그런 마켓, 시장에 갔다고 합니다. 자, 가장 유명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때는 이 앞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 시장, 여태까지 시장에 대한 얘기 나온 적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의 시장에 갔다? 어라고 쓰면 되겠다. most니까 모음으로 발음되는 것도 아니니까 on 말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더를 쓰시는 게 맞는데요. 이 더를 쓰는 이유가 이 위에랑은 좀 달라요.
이렇게 특정하게 이미 언급된 시장이어서 더를 쓰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온 표현이 가장 유명한 시장. 이 가장 유명한이 최상급이에요. 우리 가장 어떠한 최상급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최상급 앞에는 더가 와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더가 언제나 이렇게 특정하고 이미 언급된 거 앞에만 쓰는 게 아니고 최상급 앞에도 쓰이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최상급 외에도 정말 유일하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 only 블라블라 이렇게 only가 들어간 명사 앞에도 이렇게 더를 써줘야 됩니다. 좀 유일무이하고 최고고 이런 좀 특별한 느낌을 가진 이런 것들 앞에 쓴다는 거예요. only 말고도 same, 같은 뭐뭐뭐 할 때도 더를 써서 the same 이렇게 써주고요. 또 강조하는 느낌을 다 가진 바로 이런 뜻을 가진 바로 할 때 very, 그 very도 the very 이렇게 쓰고 이거 외에도 서수 있죠. 뭐 첫 번째 first, second,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여성이에요.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이럴 때도 the first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더는 언제나 이미 반복되는, 이미 썼던 말을 쓸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유일한 느낌 있죠. 특정해지는 거. 정말 최고인 뭐뭐뭐. 딱 하나로 특정 지어집니다. 유일한 뭐뭐. 특정 지어지죠. 뭐 same, 똑같은 뭐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콕 집어서 나타내는 좀 특정한 느낌을 주는 이런 표현 앞에도 더를 쓰게 됩니다. 정말 좀 우리가 챙겨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Blank market's owner was playing blah blah violin 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의 owner, 소유자, 즉 주인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 market 앞에 들어갈 관사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앞에 시장 얘기 나왔어요. 그죠? 유명한 시장.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은 우리가 이미 한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정관사 어가 올 자리는 아니겠죠. 이럴 때는 앞에 나온 말이니까 the market's owner 이러시면 돼요. 그 시장에 갔는데, 유명한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의 주인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석은 우리 그 시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반복되는 명사니까 더를 썼고요. 그 시장의 주인은 playing violin,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대요. 자, 이때 바이올린 앞에다가는 무엇을 써야 될까요? 가볍게 생각하면 선생님, 바이올린이 지금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나온 말이니까 어가 쓰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엔 또 왜 안 되냐? 안 되는 게 정말 많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바이올린 같은 악기 있죠. 악기 앞에는요. 더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냥 언제나 입에 그냥 붙이셔야 돼요. The piano, the violin 이렇게 더랑 세트로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기라서 더. 좀 더 볼게요. His friend said. 네, 그의 친구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앞에는 무엇을 써야 될까요? 네, 언뜻 보면 친구라는 명사가 왔네. 위에서 친구 얘기 나온 적 없으니까 he's a friend. 그의 한 친구는 이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틀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의 친구, 이미 언급된 적이 없는 하나의 불특정한 친구인데 왜 안 되냐면 이 앞에 나온 his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관사라는 건 명사의 모자라고 했죠. 근데 이 his가 있으면 모자가 필요 없어요. 이미 이 his가 이 friend 앞에서 모자처럼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his와 같은 소유격 있죠. his, her, their 이런 소유격이 있으면 이미 관사 자리에 무언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또 지시 형용사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this friend, that desk 할 때 this
that, 이 친구, 저 친구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이거 역시 관사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채워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이나 지시 형용사가 왔을 때는 굳이 이 관사 자리를 채우실 필요가 없다. 그대로 놔둬야 된다 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I play violin. 네, 나 바이올린을 연주해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윗줄에서 배웠죠. 바이올린 악기입니다. 네, 이때는 못 쓰셔야 된다고요. 네, play the viol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좀 이런 경우는 있겠죠. 나 바이올린 하나를 사러 갔어. 그럴 때는 buy a violin 이렇게 어를 쓰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만 해도 이 관사 정말 짧은 단어일 뿐인데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엄청 여러 가지 더 경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관사를 공부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들도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문장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어에 있는 문법들 여러분이 일일이 공부해서 하나하나 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어를 많이 말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해진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사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들도 사실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하면서 예외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관사에 대해서 막 달달 외우면서 해결하시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저와 오늘 배운 이 정도 개념의 관사 지식만 가지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초등학교 문제집이든 중학교 문제집이든 교과서든 그런 것들을 자주 읽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많이 접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럴 때 덜을 썼다, 안 썼다, 어를 썼다, 덜을 썼다 이런 게 조금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바이올린을 연주했고요. 그리고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축구라는 건 운동이죠. soccer. 자, 이 앞에다가는 뭘 써야 될까요? 축구했다. 이때는 축구 하나 했으니까 축구어예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뭐 축구를 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덜을 쓰면 되는가? 축구 얘기가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덜을 쓸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 정말 예외 많아요. 그죠? 자, 우리 이렇게 운동 앞에서는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play soccer, play tennis, play basketball, play baseball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덩어리째로 좀 입에 익혀두시면 좋겠죠. play soccer, play soccer. 이와 반대로 악기는 덜을 붙였었어요. 그죠? 그럼 play the violin 이것도 입에 붙이시고 play soccer 이것도 입에 붙이시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운동 앞에는 관사 쓰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전치사 하나를 더 써야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침 식사죠.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침 식사 뭐 하나 이렇게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아침 식사 하나, 아침 식사 2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가 올 자리는 아니에요. 역시나 더가 올 자리도 아닙니다. 그 아침 식사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식사, 아침 식사든 점심 식사, 런치, 뭐 저녁 식사, 디너 이런 식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 앞에는 관사 쓰지 않아요. 그냥 after breakfast, after lunch, after dinner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자주 보다 보면 관사를 오히려 쓰는 게 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 문장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twice blank month. month는 달이란 뜻이고 twice는 2번이란 뜻이죠. 그러면 한 달에 2번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뭘 써야 될까요? 한 달에 2번이니까 한 달마다 2번씩 그래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는요. 우리 뭐뭐마다, 뭐뭐당 이런 뜻으로 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랑은 좀 어의 쓰임이 다르죠. 여태까지는 하나
혹은 뭐 특정하지 않은 것들 이럴 때 주로 어를 썼는데 뭐뭐마다라는 뜻으로도 어가 이렇게 가끔 쓰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유용하게 쓰이니까요. 이 어의 뜻 중에 뭐뭐마다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Sun was shining in the sky. 네, 태양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태양이네요. 그죠? Sun. 태양이 지금 문장 속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어를 쓰면요. 하나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태양 몇 개가 있죠? 하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굳이 하나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들어도 그냥 누가 봐도 태양은 원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를 쓰는 게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차피 유일한 대상 있죠. 누가 봐도 유일한 대상한테는 어를 쓰지 않고 더를 써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태양은 the sun, 달도 하나죠. the moon, 그리고 지구도 하나예요. the earth.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유일하고 특정하고 이렇게 뭔가 좀 콕 집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 위에서 만난 최상급, only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좀 특정하고 이렇게 누가 들어도 딱 하나밖에 떠오를 수 없는 그런 대상일 때 주로 더를 많이 씁니다. 한 번씩 쭉 정리해보자면 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불특정한 대상을 나타낼 때 주로 쓰고요. 이 어가 발음이 모음으로 되는 단어 앞에서는 언으로 변신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어가 마지막 줄에 나왔죠. 무엇무엇마다, 이 뒤에 있는 거마다 이만큼 한다, 앞에 있는 거만큼 한다, 이런 뜻일 때도 어를 썼습니다. 또 더는 언제 썼었냐? 특정하게 이미 앞에서 언급된 거 말할 때 더를 썼었고요. 그 말은 반복되는 단어일 때 쓴다는 얘기고, 그거 외에도 좀 특정한 것들, 최상급, 최고다 라는 뜻이니까 유일하겠죠. 뭐 only라든지 same, very, 바로 혹은 첫 번째 뭐뭐뭐, 두 번째 뭐뭐뭐 할 때 그 딱 특정한 아이들 앞에는 더를 썼었고요. 그리고 악기, violin, piano 같은 거 앞에는 더를 썼었고, 그리고 유일한 대상, 역시 특정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대상 앞에다가는 또 더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경우까지 살펴보자면 이렇게 복수형 명사 앞에다가는 굳이 어나 더를 쓰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었고요. 더는 그 강아지들, 이렇게 이미 나왔던 대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면 더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소유격 혹은 지시 형용사 his, that, this 같은 게 이미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관사를 쓰지 않고요. 우리 운동 앞에다가도 더를 쓰지 않습니다. play soccer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breakfast, lunch, dinner과 같은 식사 나타내는 거 앞에도 더를 혹은 어를 쓰지 않게 되겠습니다. 우리 문장 몇 가지를 본 것 뿐인데 관사가 정말 많이 이곳저곳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접하게 되실 문장들도 이렇게 관사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영어에는 명사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명사의 이 명사의 모자인 관사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요. 잔소리 같겠지만 여러분 관사 쉽게 접하시려면 간단한 문장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문장도 괜찮습니다. 문장을 여러 번 많이 읽어주세요. 다양한 문장을 접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